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외모 때문인지 뭔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삶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사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지 그 안에 속내가 바른지는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창작하면 살기는 어느 순간 제가 뭔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하면 선생님이 왜 넌 네 맘대로 그리냐 맨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느 순간 만들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킨 건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항하며 살기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뭐 그 시리즈를 또 읽었는데 창조가 저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창조가 그냥 즐거워 이 저항 즐거움은 아니고 뭔가에 대한 저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서 제목을 그때 지었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교과서가 바뀌었대요. 요새도 똑같이 배우나 봐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바르게 살아라, 슬기롭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하지만 이 내용은 절대 안에는 뭐 바른 게 즐거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슬기로운 건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결국은 이렇게 저희를 키우려고 프로그래머 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제 피자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는 피자집 큰아들이거든요. 네. 원래 제 동생은 이제 빠졌고요. 이건 제가 만든 전단지거든요. 요새 건 아니면 몇 년 전 건데요. 왜냐면 얼굴이 다르잖아요, 지금. 책임감 20kg 덜 나갈 수도 있고. 네, 저희 가게입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이런 전단지도 만들었어요. 만든 게 저는 그래픽 디자인 뭐 이런 거 전공해본 적이 없고 전 포토샵도 못 다뤄요. 이건 A4 용지 꺼내놓고 그린 다음에 충무 아저씨랑 몇 번에 왔다 갔다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잘 보시면 뭐 이런 과감한 못했죠. 팩맨을 먹어버리겠다. 뭐 결국 먹을 수는 없는 상대지만 뭔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형이 만만한 가게 아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주문 받습니다. 제가 어제 배달을 갔어요. 저희 집은 이제 피자집을 12년째 하는데 집에서 2분 거리에 살기 때문에 배달과 피자 만들기는 뭐 다른 일을 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스쿠터를 타고 배달을 갔는데 배달하고 나오는데 여기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아까 그 쓰레기 줍는 거 좋아하시는 이 전부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거 봤으면 그냥 버렸는데 이제는 이게 이런 데 있어요. 정말 쓰레기죠. 쓰레기잖아요. 이렇게 쓰레기에 쓰레기가 안에서 아무도 주워갈 것 같지 않고 청소부 아저씨 아니면 아무도 손도 안 대겠죠. 근데 제가 이걸 딱 주웠죠. 그래서 주는 이 아이를 갖고 왔죠. 그 애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따먹거리는 헷갈릴까봐 어제 여기다 녹색 테이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뭐 있으시겠지만 손가락 첫 번째 마디만큼 구부리시고요. 두 번째 마디만큼 구부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 구부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밑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고 이 앞고리를 앞으로 돌리고 이 고리를 조그맣게 기울인 다음에 여기다 이걸 딱 걸어주면요. 뭘 올릴까요? 이것도 뭐 새로운 시대니까 아이패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머리가 모양이 좀 시원치 않아서 그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아시겠죠? 뭐 아이패드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책 읽으려고 독서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애들도 쓸 수 있죠.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수원의 남상초등학교 2학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한 분이 찍어주셔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이제 10만이 좀 넘었거든요. 올린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DIY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영상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유튜브 메인에도 한 이틀인가 떴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옷걸이 독서대 북스탠드업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저도 뭐 이런 아이디어를 알리게 됐습니다. 근데 옷걸이가 이제 저한테 꽂히기 시작했죠. 옷걸이 막 찾아봤습니다. 옷걸이 만든 사람이 1903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이게 전 세계 똑같은 사이즈를 다 쓰고 있거든요. 전 몰랐습니다. 애들도 이렇게 만들고 참 창작하죠. 저는 여기다 색깔 칠하고 한 번도 상상 못했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노트 그리고 또 그리다 보니까 여기에 엔드 기호가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다고 주장합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옷걸이 독서대라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 애착을 할 거 왜 강아지한테 이름 다 지어주시듯이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써니인데 그것처럼 저희 이과에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스탠드업. 책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스탠드업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교훈적인 의미, 바른 이미지를 여기다 담았죠. 그래서 신문에도 났어요. 이 별거 아닌 아이디어죠. 도대체 기자들이 물어보세요. 옷걸이 독서대를 이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대체? 전화하세요. 그거부터 물어보세요. 이러이러 설명하니까 이제 그래서 만드셨어요? 이해하더라고요. 사실 이걸만 보고는 어떤 사람이 저를 추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저기 그 국민대 그린 디자인 하시는 윤호석 교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보시고 저를 오라고 한번 하셨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방에서 조용히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말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것과 이미지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명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발명가 별게 없는데 직업적 발명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포스터도 만들어서 사람들 나눠주고 뉴욕 공공도서관에 갔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고 이게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출판사 관계자, 책 읽는 사람, 공공도서관 뭐 이런 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뉴욕 공공도서관은 꼭 가보고 싶었어요.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가서 사서들 만들어주고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서 뭐 만들어주고 이 사람 좀 잘 안 쓰더라고요. 표정이 좀 사람 잘 보여요. 여기는 모마에도 갔죠. 모마 이런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분? 얼마 전에 도로 보니까 이 사진 또 있던데 여기다 밑에 놔뒀거든요. 이거는 제가 약간 뱅크시에게 영감을 받았어요. 뱅크시가 막 이렇게 희어 하잖아요. 저도 나름 아티스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왔습니다. 여기는 런던에 갔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갔냐? 저희 집 피자집 비행기표 사려면 몇백 판 팔아야 돼요. 몇천 판 팔아야 돼요. 뉴욕에 갈 때는 250만 원을 후원받았어요. 10,000원부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돈을 받아가지고 있고요. 그 돈을 아껴서 그해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에 가서 이번에는 뭐 네빌 브로디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그분한테 얘기해서 난 여기 한국에서는 리사이클링 아티스트다. 난 여기서 전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만들어서 워크숍도 하고 왠지 이거 좀 세상에 알려야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제가 뉴욕과 런던에 가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세탁소를 갔거든요. 세탁소에 갔더니 옷걸이가 똑같더라고요. 색깔만 좀 다르고 크기가 다 똑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기기가 베트남과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는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이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 방법만 알려주면 저는 사람과 세상과 연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만든 사람들이 원작자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지만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게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드나가요. 왜냐면 어려운 것들, 아까 페인팅 작업하시고 영상 작업하시고 그건 저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옷걸이는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도 있고. 근데 책은 나도 읽고 뭐 아까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책 읽고 뭐 어디 있는 사람들이 책에는 있거든요. 그 보편적인 행위들이 아주 보편적인 소재와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고은 시민도 만들어드리고 민국 시민이 그러시겠죠.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냥 옷걸이 세개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도 줍지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고맙다고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고맙대요. 그리고 안 샀대요. 검색하다가 만들었으면 안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뭐 돈이 온 건 아니지만 그분 저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얘기 많이 들으면 뭐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녀님도 만들어주고 웹툰 작가님, 뭐 지혜가 쫀득쫀득이라고 다음에 정말 지혜가 제 아이들 쫀득쫀득하죠. 그래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것도 한 1년 좀 전인데 똑같은 이거서 라면 박스에다 놓고 똑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펼친 다음에 그래서 종이로 하드보드지로 잘라서 만들고 했더니 이게 여기다 노트북도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요 정도 되면 여기다 맥박도 붙이기가 가능하거든요. 자, 믿으셔서 사람들이 주섬주섬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으시니까 노트북 작업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감독님 TV 책을 말하다에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고종 출연하지 않으세요? 책을 말하다가 아니고요. 주르님이랑.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뵀는데 예. 이거 괜히 아는 척했다 실수했네요. 괜찮습니다. 조대원은 없었어요. 네. 감독님 거기 나오실 거라서. 전 집에서 이렇게 놓고 쓰거든요. 이렇게 매장 키보드 하나 놓고 쓰면 거치대 2만원짜리 안 사도 200원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200원은 안 걸려요. 아마 100원 정도면 되죠. 그러면 제가 이걸 만약에 뭐 팔진 않지만 엄청난 부가가치잖아요. 안 사면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렇죠. 그래서
종이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접었다 뺐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디자인을 전공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란어를 전공했거든요. 이란어를 제가 읽을 줄 알죠. 전공은 잘 못해요. 왜냐면 장사하면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전 시티벡터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의 장사하면서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전공도 잘 못하고 뭐 제가 선택한 전공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뭐 지금 그걸로 먹고 사는데 아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거는 제품을 얼마 전에 정덕도서관에 700개 납품했습니다. 많진 않죠. 700개 얼마 안 남더라고요. 거의 손해볼 뻔했어요. 제조 상태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풀어왔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노래 아시죠? 땡그랑 분 땡그랑 분 덩어리 저금통에 아이고 무거워. 저축 장려하는 노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돼지 저금통을 보통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돼지 저금통이 거기다 저축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돼지 저금통이 막 슈퍼 가보면 먼지 쌓여서 이렇게 막 쌓여있죠. 근데 저는 돼지 저금통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돼지 저금통이냐. 왜냐면 제가 이 동전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또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동전도 뭔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오늘 배달을 갔어요. 배달을 가서 안녕하세요. 네, 피자 손님인데 피자 맛있게 드세요. 이제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옛날에 한 여자 손님이, 중학생 손님이 저한테 동전을 이렇게 주시는데 까만 봉지에다가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다 섞어가지고 저한테 15,000원 정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동전인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그 상황은 다 공감하시죠? 현금도 없고 뭐 카드도 없고 2000년도 초반에는 저희 뭐 카드 기계도 가게 없었고 저도 뭐 신용카드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오면서 오토바이 타고 고민이 많았죠. 오토바이 타고 나면 생각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왜냐면 누가 말을 걸 수 없으니까. 핸드폰도 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손님이 또 주문할 때 동전을 쓰는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며칠 했어요. 근데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마 생각하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딱 그 정도일 거예요. 고객 여러분의 동전 사용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피자 박스에도 붙이고 이렇게 붙여 보냈더니 손님들이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진짜 동전 받아요? 갔더니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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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동전 다리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같이 세보자고. 제 손에다 쏟아부어주고 어떤 손님들은 제 주머니에다 이렇게 막 주시는 분들 있고 손 벌려보라고. 이렇게 뭐 동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동전은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동전이 딱 제 손에 받았는데 동전이 따뜻하더라고요. 아줌마 하시는 말씀이 애랑 2번, 3번, 3번 샜는데 혹시 100원이라도 틀리면 연락 달라고. 동전은 열 전도율이 좋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알죠? 상상이 딱 되시죠, 뒤에. 동전 꼼꼼히 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기랑. 그래서 그걸 들고 오니까 매출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게가 동전으로 대박 났냐 이러기보다 손님들한테 약간 재미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동전 받는 가게 없잖아요, 그렇죠? 동전 만약에 택시 탈 때 여러분 뭐 5,000원짜리 거리 가는데 100원짜리 다 내면은 손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공짜로 먹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하죠. 근데 저희는 100원도 할인 안 해주거든요. 저희는 노할인 정책이에요. 명품 브랜드처럼. 그런데 손님들이 예약을 하시고는 돈을 똑같이 2만 원이면 2만 원 받았는데 손님들은 싸게 먹었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가게 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저는 제 퍼스널 브랜드가 패션 디자이너거든요. 열정을 디자인하는 제가 다혈질이고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패션이라고 했는데 또 이름을 붙인 게 이번에는 레츠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 모든 프로젝트 이름을 붙이거든요. 레츠코인은 레츠 유즈코인에서 유즈를 빼고 사람들한테 레츠의 유즈가 될 수도 있고 레츠 도네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151을 만들어서 이게 뭐 CSR이다 이게 어떻게 다 도움이 되고 그중에 저희가 나중에는 5%를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그걸 알려드렸죠. 그럼 손님들이 이 가게에 기부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에 뭔가 들고 있어야 돼. 이게 10원짜리로 다 받은 거거든요. 이 많은 10원짜리들 보시면 10원짜리 큰 거 작은 거 있는데 10원짜리도 왜 사이즈를 줄여서 은행에서 만들었잖아요, 새로. 그게 유통이 잘 안 되고 나왔던 돈이 다시 안 도니까 사이즈를 줄이고 왜냐면 동전은 계속 발행해야 되거든요. 수요를 맞춰주려면. 그런데 집에 쌓이는 것들이 엄청 많죠.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동전 쓰라고 해봤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하지만 이걸 물건을 사는 데 쓰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해오고요. 이건 왜 만들었냐면 다른 자영업자 아저씨들 다 알려드리려고. 이게 뭐 프랜차이즈 다른 가게들 성장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어렵게 정말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기부하고 조금이라도 손님들한테 동전 같은 것도 환영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이분들 뭐 컨설팅 해드릴 수는 없지만 왜 넛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요걸로 인해서 다른 거에 관심을 좀 갖게 만들어드리고 싶었고 이 단체를 그래서 막 다 찾아가서 만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런 짓을 한 거죠. 찾아갔는데 어떤 단체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저를 막 얼굴 시뻘개질 정도로 저한테 혼낸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동전 모금함 제작하는데 돈이 8,000원, 9,000원 드는데 사람들이 8,000원, 9,000원도 기부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조직에서도 그 사람만 그렇겠지만요.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직접 이렇게 아이디어를 기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부자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뭐 주시고 제가 그 해에는 연말에 모금 4억이라는 돈을 모금 배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보고 그 기부자 대표를 참여 좀 해달래요. 평가. 그래서 가서 저도 그런 것도 배우고 참 다시 하는 메시지에 따라 받아들이면 엄청 다르다라는 것을 뭐 이런 거 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또 이제 동료들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가는데 따르릉 저기가 그 사람 조심하세요. 어물쩍을 하자는 큰일입니다. 이거 완전 폭력적인 동료거든요. 완전 차도 자전거도 차에 준하잖아요. 거의 자전거 중심,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난 자전거 새로 샀는데 빨리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거였대요. 전호인, 꼬부랑 노인, 어물노인 동료. 이게 논란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 이건 문제 있는 동요거든요. 문제점 느끼 다 아시잖아요, 이 동요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뺑소니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뒤에서 오는 차에 치였는데 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에 도망가서 다음날 잡혔는데요. 무보험 차량에 집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뭐 합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2달 입원했었고 전치 8주로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는데 이제 재활치료할 때거든요. 네, 6년이 됐으니까 이제 몸이 90% 정도 돼요. 100%는 될 수가 없죠. 한번 몸이 한번 부셔졌으니까. 뭐 이런 이제 이거는 뭐 호주인가 뉴질랜드 광고인데 이건 뭐 아이의 죽음이 온 가족의 죽음이다라는 건데 저는 다행히 뭐 목숨을 건졌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뭔가 경고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오전에 지구촌학교라고 가문학교 가서 초등학생들은 어머니 상대로 강의를 하느라 이거 다 주고 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게 차 불빛을 반사하는 소재거든요. 리플렉터시 청소 아저씨들이 있는 거, 경찰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옐로 카드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책가방에 달아주고. 왜냐면 가방 엄청 위험하거든요. 노스페이스나 예를 들어서 이런 트레일 가방에는 그런 소재가 있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다 노스페이스를 멜 수는 없잖아요. 노스페이스는 또 뭐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완전 한때는 공공의 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방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왜냐면 내가 눈에 띄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저희가 물어봅니다. 너네 왜 손 들고 다니는 줄 알아? 근데 저희는 키가 작고 잘 눈에 안 띄어서요. 애들도 알아요. 시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의 끝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지금 손 들고 다니고 그냥 녹색 어머니 활동하셔요.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유럽에 가보고 하면은 전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입영 때 바로 받았던 게 반사 조끼거든요. 이거 입고 아침에 나오래요. 차도 없는데. 이거 처음에는 왜 하는지 몰랐는데 저도 청소부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내가 눈에 띄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결국 교통도 관계고 소통인데 결국은 뭐 운전자가 이렇게 뭔가 분리대가 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퍼포먼스도 했는데 이거는 심판복장은 셋이 나눠 입고 축구장처럼 코너플랫을 세우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한 명이 주심에 가서 이렇게 넘어온 차에게는 호각을 불고 이렇게 옐로카드를 보여주고 이 차가 아저씨가 알아요. 끄덕끄덕 알 수밖에 없죠. 이거는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룰 정도는 아니까. 그런데 신호등에 파란색, 빨간색에서 레드카드와 옐로카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어떤 심판이 1970년대 이전에 축구장에 그게 없었는데 하도 선수들이 후광만 불어서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제도를 만든 게 그걸 보고 레드카드와 옐로카드를 만들어서 퇴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을 다시 도로로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는 그냥 찾아낸 것 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었던 얘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열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죠? 이거 돈 얼마나 한다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이런 거 안 갖고 다니시죠?
프랑스는 법규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칼 라거펠트가 광고를 하는데 삼각대 세우고 조끼를 입으라. 그러니까 차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끼를 입고 나와서 삼각대를 세우라고 입고 위반 시에 60유로인가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프랑스에 입국할 때 반사조끼를 준비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영어로 찾아보면 구글에. 결국 이걸로 애 하나라도 살릴 수 있으면, 아니면 어른들의 목숨, 왜냐면 얼마 전에 그 고속도로 중간에서 사고 나가지고 뒤에서 버스가 치여가지고 일가족 전체 사망했잖아요. 아시죠? 그 비용이 만약에 사람을 비용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의 뭐 예전에 통계 보니까 뭐 25억인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산을. 만약에 일가족이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은 반사조끼 다 사가지고 나눠줘도 남을 돈이죠. 예를 들어서 동네 청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 한 몇 분 정도 남았나요? 10분 정도. 10분 남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다 아시죠? 부를 줄도 아시고. 어느 날 이 노래를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가 뭘 떠올렸냐면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이 누나를 나로 치환을 하면 내 머릿속에 내 무의식에 돌을 던져서 냇물아 퍼지는데, 왜냐면 아이디어는 왜 떠오른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뭔가가 그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떠오른다라는 게 물에서 떠오르든지 아니면 공기 중에 벌룬이 떠오르든지 이렇게 풍선이 떠오르든지, 그래서 그 뭔가 액체 같은 느낌에 거기에 돌이 던져서 그게 파장처럼 퍼져서 이게 결국은 나거든요. 딴짓을 하고 있는 우리 나인데 나의 손등을 간지려서 나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행위가 아닐까. 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퍼지대로 퍼져서 그 누나를 자극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작업을 하게 고운 노래 한 마디 들려달라고. 자, 저도 왜 이런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를. 왜냐면 제가 아이디어라는 건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뭔가 떠오르다가 이렇게 물체가 뭔가가 아래에 있던 것이 떠오른다라는 느낌과 액체와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서, 머릿속에 이런 그릇이 있다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다 차는 순간 떨어지는 게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지만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은 같지만 이것의 의미와 이런 것 좀 다르지 않을까. 밑에는 더 큰 그릇이 있고 더 큰 그릇이 있어서 이게 약간 레벨업이 아닐까. 인간의 창의성.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도 설명해 주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럼 애들도 끄덕끄덕해요. 제가 관심 많은 건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6학년, 5학년, 3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저는 되게 좋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청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에서. 저는 그렇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뭐 보기에는 전혀 청년 같지 뭐 어린이 같지 않지만, 그래서 떠오른다는 거, 의식과 무의식, 이하는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탁 들어가서 다른 것이 쭉 올라오는 게 무의식과 의식이 아닐까. 제가 노트를 쭉 써왔는데 지난 6년간 몰스킨 노트를 이게 29번째 써왔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만 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 크기가 바뀌었어요. 제 노트는 별명이 제 2의 뇌, 저 세컨 브레인이거든요. 제 1의 뇌, 제 2의 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 3의 뇌. 왜냐면 제 이야기 들으면 분명히 오늘 집에 가서 옷걸이를 보면서 저를 떠올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내 뉴런과 정신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거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고 계시고. 거부하려고 해도 분명히 언젠가 한 번씩 저는 연다시를 보면서 저 나랑 비슷한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옷걸이를 사는데 어떻게 집어넣는 거죠? 저는 전 세계 사람들 손에 이것을 익히게 만드는 게 제 나중에 계획이거든요. 교과서에도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거 만드는 방법 세상에 남아있게 하는 게 제 계획이에요. 이런 되게 저도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저가 80도 이제는 사진을 찍어서 에버노트에만 올리고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읽고 제 노트를 언젠가 스캔해서 보여주고 싶다 하고 언젠가는 강연을 하고 대중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강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강연을 한 40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계획했던 대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뭐 시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진짜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건 얼마 전에 새롭게 그려봤는데 1권에서 7권, 29권이 됐고요. 이젠 여기 이제 아이폰이라는 녀석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 뭐 에버노트도 있고 이런 걸로 만들어졌고, 뭐 테디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언젠가 전 세계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 뇌의 순서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패턴을 발견해내고. 왜냐면 이걸 익숙하면 내가 가장 어떻게 쓸 때 편한지 아니까요. 저는 만년필이 없으면 아침에 밖에 안 나가거든요. 나갔다가도 버스 타고 다시 들어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위가 만년필에 잉크가 없는지 확인하고 잉크를 채워넣고 휴지를 잘 닦고 다 집어넣어서 나가거든요. 노트를 챙겨놓고.
근데 그거는 매일매일 6년을 반복하니까 이제는 그거 없으면 왠지 마치 핸드폰 안 나갈 때 불안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제 2의 뇌라는 게 결국은 그냥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는 프로세서잖아요. 이거는 제 2의 USB가 아니라 제 2의 프로세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를 펼치는 순간 저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를 좀 보여드리면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써보고 껍질을 벗어버려라. 이게 껍질이잖아요. 저 사람 옆에. 그래서 이런 걸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매일매일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데 무한대 같은 기호인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와서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면 이게 마치 4차원, 3차원 반복되면 일상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비주얼로 그림과 도식으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결국은 옷걸이도 사람들은 책을 좀 더 쉽게 잘 읽을 수 있게 하고는 뭐 넛지 같은 그런 저의 언어 같은 도구였고요. 이것도 결국은 제가 이거 눈에 띄어야 돼라고 앉아놨는데 그냥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결국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걸 쉽게 설명하려고. 파워포인트 같은 자료를 이 프로그램 뭐 키노트 프레즈를 사용하시는 것도 결국은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찾다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노트를 계속 써오고 물음표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물음표. 근데 물음표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 머리통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이 나와서 뚝 떨어지는 게 이거고 이게 아까 그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닐까. 계속 그렇게 머릿속에 혼자 상상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거 미국 갈 때 마인드맵을 해본 거고요. 여기 막 보시면 버락 오바마 만나게 되고 사실 여기 많아요. 오바마한테 이거 목걸이 줬더니 보냈거든요. EMS를 보내서 사인은 받았어요. 오바마 사인은 아니고 담당자가 사인했겠죠. 제가 뭐 오바마한테도 보내봤고 스티브 잡스한테도 보내봤고 뉴욕타임즈에도 보내봤고 네, 뭐 답장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있겠죠. 백악관 안에. 버리지만 않았다면.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갈 때는 뭐 리처드 브랜슨도 만나야 되고 서포트 요청 막 해야 되고 뭐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뭐 리처드 브랜슨 뭐 당장 못 만나지만 언젠가 못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꼼꼼하게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도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시키면 절대 안 하거든요. 부탁하면 정말 그 사람 기대 이상은 다 들어주지만 누가 저한테 명령하려고 하면 저는 NO. 막 몸이 막 정말 아까 알러지 반응처럼 막 이렇게 와요. 눈이 머네. 저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부탁하죠. 옐로우 카드, 펭귄. 이거는 제가 펭귄을 보고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올해 펭귄 보러 갔다 왔거든요. 결국 이 계획을 세우는데도 모금을 제가 한 1,600 정도 했는데요, 올해. 그거 하는데도 결국은 노트를 제일 처음 했던 작업이 뭐냐면 카페에 혼자 딱 앉아서 노트를 펼쳤어요. 내가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저는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돈을. 그래서 막 친필로 20장 써서 기업체 대표한테 보냈다가 바로 거절당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작업을 거쳐서 남극에도 다녀오게 됐습니다. 결국 근데 뭐 이게 뭐 노트의 힘이다 이러면 너무 자기개발 방향 같고요. 지금 그게 뭐냐면 저는 동네 피자집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남극에 간다는 게 미스매치 하잖아요, 좀.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한 이런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그런 제가 만약에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야 된다면 교과서를 만드는 그 기존 체제들을 결국은 어떻게든 깨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망치로 깰 수는 없잖아요. 도끼로 깰 수는 없고 뭐 책은 도끼다 뭐 그런 책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걸 약간 말랑말랑한 도구로 마치 스티커 딱 어디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 딱 붙여놓고 가게 하듯이 그냥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간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사람들을 바뀔 수 있는 아주 쉬운 거절할 수 없는 저는 거절당하는 걸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거절당하기 싫어서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멘트는 제가 미리 상상한 건 아닌데 저는 거절당하기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을 하거든요. 저는 뭐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만들고 있는다, 쓰는다, 나눠주는다 항상 어딘가로 떠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어린 시절에 기여하는 것도 저는 초등학교를 5군데 나왔거든요. 부산에서 1학년, 울산에서 1학년, 부산에서 2학년, 전라도 광양에서 2, 3, 4, 5학년, 서울에서 6학년. 저희 아버지가 중장비 기술자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나고 헤어지고 너무 반복해서 가끔은 깊은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저 친한 친구가 몇 명 없거든요. 하지만 아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는 것들은 저한테 에너지가 쓰이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고독한 시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들은 전 술 먹으면 말이 별로 없어져서 어떤 때는 그래서 오히려 내성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저도 아직 제 성능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 만든 말이 아니라 이것도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은 슌페터가 얘기한 거죠. 펑셔널 픽스디스는 이 뭐 심리학자 칼 덩커라는 사람이 그런 기능의 고정성을 깨야 된다, 뭐 이런 것 고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옷걸이뿐만 아니라 동전, 뭐 컴퓨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펑셔널 픽스디스를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하게 깰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뭐 이렇게 말씀 만들어봤습니다. 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창조이면 창조국은 저항이다. 왜냐면 저는 좀 반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교장선생님 맨날 쫓아가가지고 학교에서 이러면 안 된다. 공부했을 때도 똑같았고요. 성격이 안 변하더라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배달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앞에 창밖으로 차에서 쓰레기 딱 버리죠? 그럼 저 그거 주워서 쫓아가서 차 문 열고 와이파이 안에 넣어줘요. 가져가시라고. 길에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성인군자처럼 사는 그건 아니지만 그걸 봤을 때 심장이 뛰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질이고 그거는 변화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걸 뭐 굳이 억눌러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근데 지금까지 너무 바르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이거를 좀 폭발시킬 때가 온 것 같아요. 한동안 20대에는 이거를 꾹꾹 눌러왔거든요. 서비스라는 툴 안에. 근데 이제는 이걸 좀 터트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노트 같은 경우에는 다 스캔해 놨거든요. 그래서 26권 한 6,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웹에다 다 올릴 거예요. 한 두 번 정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툭 터트리듯이 하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관심 없으신 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제 블로그도 제가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한 6,000통을 보내봤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같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작업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하나만, 제가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인데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에릭 코퍼라는 미국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뭐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일하면서 부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냥 도서관 가서 책 읽으면서 철학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뭔가 제도에서 배우는 것은 항상 티처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행위와 창의성의 적대 관계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행위와 창의성 사이의 적대 관계를 주제로 글감을 생각해보았다. 행위에 대한 충동이 좌절되면 그 진가가 창의성으로 드러난다. 그저 단순히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문학, 미술, 음악 등이 저절로 발전하진 않는다. 행위를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불가능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람은 좌절을 겪으면 타고난 적성에 따라 혁명가나 작가, 화가 등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내적 긴장 상태가 놓여야 창의력이 샘솟는 것이다. 물론 긴장감 외에 반드시 재능이 있어야 한다. 재능이 없다면 긴장감은 다양한 형태로 분출된다. 저를 잘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깰 수 없는 거? 그래서 저희 집에 뭐 돈이 100억이 많았으면 제가 이런 거 했겠어요. 그래도 제가 100억 벌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100억 있으면 좋겠죠. 더 미친 짓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 그래서 네, 앞으로 제 인생의 초반부는 이제 지난 것 같고요. 어린이에서 청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 시기에 이제 저는 뭘 해볼까 여러 가지 궁리 중인데,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이게 또 다 안 솔직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흥분한 강의를 오랜만에 해보네요. 네, 고맙습니다.